폼이 그때 신규 친구. 아 맞다. 신규 친구 뭐 있어? 아니요. 아니요? 강아지야? 벌써? 안 되는데. 아까 앞에 1시간. 아니 이건 선생님한테 들어요. 선생님밖에 없잖아. 아 맞네. 할 수 있는 선생님 사람이.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선생님 중립이야 중립. 자, 그냥 표창 날려드릴까요? 아, 저리 가. 잠을 깰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잠시만. 요 반에서 그 얘기 아는 사람이 현주 말고 없나? 숨바꼭질. 아저 안 들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집에 알아? 가야 되는데. 그때 들었었어? 그거 헬스장. 네. 저 몰라요. 해주세요. 아니 그건 뭐 기말 끝나고 해줄게. 아니 선생님 선생님 40분만에 끝났잖아요. 경호하셔야지. 선생님은 다시. 근데 그거 들으면 니들 오늘 집에 못 가. 아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넌 그때 안 무서웠어? 저요? 저 그때 애들이 소개하면서 들었어요. 아 그럼 안 들었겠네 그냥. 자 일단 풀이 가볼게. 자 오늘 수업 해당에 하는 질문들 야 모르면 다 물어봐. 난 다 풀이할 수 있어. 슛 일단 113쪽 숙제 안 하신 멋진 분 있나요? 저요. 늘 보던 맛 말고. 늘 자주 오신 신사분 오랜만에 뵙네요. 친구들이 이제 숙제 부담 덜어주기 위한 멋진 분이십니다. 자 113쪽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본인이 풀었는데도 내가 푸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건 질문하는 거야. 근데 유형을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난 유형 안 따지면서 알려주잖아. 그냥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일단 말해. 그냥 번호로 말해. 그냥 네가 못 푼 문제를 말하면 돼 그냥. 유형이 아니 문제는 다 풀었는데. 그러니까 번호로 말해. 그냥 유형 하지 말고. 차라리 유형 29면 차라리 89, 90, 91이라고 해. 83부터 91까지. 83부터 91. 그럼 싹이네. 아니 그거 문제풀이 말고 왜 저렇게 나오는지. 오케이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만 봐줄게. 자 그 다음에 114쪽 94. 자 그 다음에 115쪽 103 102 99 100 101. 자 116 7 8 17 18쪽 2. 이건 여러 가지 방정식이긴 한데 일단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볼게. 자 일단 그 이유와 근본에 대해서 일단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83번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그러면 원하는 의도가 뭐야?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겹치는 걸 원해. 맞나 얘가?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거든.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적인 조건이 필요해?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란 거야. 맞지? 2차 부등식이 특정 바깥 혹은 사이가 아닌 특정 조건을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그림과 그 그림이 되기 위한 상황을 식적으로 연출해야 된다. 그치? 그럼 판별식에 해당하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던데 이 식은 아래로 블록하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갖는 식이 0보다 작은 걸 원하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아래로 블록한 놈이 작으려면 두 근 사이였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가 되며 그러면 이상 이하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뺀 다음에 1을 더한 답은 6개 2번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뭐 유형이라기보다는 이 원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연출입니다.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위에 있기를 원해. 그러려면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돼. 왜냐면 위로 블록한 순간 언젠간 X축 밑으로 가게 돼 있어. 맞지?
그 상태에서 판별식이 이 그림 말고는 없기 때문에 0보다 작다를 연립한 결과에 해당하는 A 자연수 최소값을 말해야 돼. 맞지? 이 둘 모두에도 뭐다 등호는 없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하나 더 작은 자연수를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판별식 가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짝수 공식을 쓰려면 그래도 이렇게 바꿔주고 하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야. 맞지? 그러면 4a제곱 2의 곱의 2배니까 16a 더하기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인데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미리 마이너스 a를 계산한 다음에 상수항에 그걸 분배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a를 저 상수항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8a가 0보다 작다. 과감하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a는 8보다 크다. 최소값은 4번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냥 그 상황 연출하는 거야. 뭐 필기할 시간 안 줘도 돼? 뭐 너가 다시 해볼래? 뭐 영상이나 기록은 남을 거니까. 아니,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뭐 푼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계속 가볼게. 끽해봤자 한 문제 1분이야. 모든 실수에 원하는 거잖아. 맞지? 모든 실수에서 아래로 박혀야 되니까 위로 불러간 놈이 밑에 박혀있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 이 사항을 연출하기 위한 식적인 조건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 a제곱에 그냥 1을 발라버린 마이너스 8이 아래로 불러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놈이 작다니까 두 근 사이. 맞지? 정수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7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86번 또한 마찬가지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면 돼. 일단 부정해. 왜냐면 해를 갖는 조건은 되게 많아. 하나에서만 가질 수도 있고 하나를 제외해서 될 수도 있고 사이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고 항상 성립할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은 해를 갖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을 구한 다음에 그걸 부정하면 돼.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게 아예 없는 걸 구하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없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그림 또는 이 그림 알겠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판별식에 해당하는 친구 16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야? 두근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8의 바깥이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는 9개가 되는 거야. 알았니? 해가 존재한다는 뭐 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한 다음에 부정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해가 없는데 왜 같거나 작은 거예요? 해가 없는 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거는 0보다 작은 걸 있는 걸 원하는데 근데 나가 그걸 이제 없기를 원하잖아. 맞지? 그 상황을 무조건 안 된다니까 등화 붙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식적인 조건을 갖고 와야 돼. 편견이라는 걸 가지는 게 아니라 너가 가져야 될 편견은 오직 하나. 얘가 되기 위한.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런 겁니다. 잠시만 친구 왜 안 오는지 보자. 자, 해가 하나에서만 성립한다네? 그럼 봐봐. 아래로 블록한 놈이 0보다 작은 게 한순간만 나타내기 위한 그림은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럼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너희들이 연출할 수 있는 아래로 블록했을 때 이 3개의 그림, 위로 블록했을 때의 3개의 그림, 총 6개의 그림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조금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알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은 아래로 블록하고 판별식이 0이다 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양수 a는 2죠. 맞지? 근데 그 순간에 어떤 x냐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표준화를 하면 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뭐다? 2일 때고 a도 2일 테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a랑 알파 같은 건 우연입니다. 알았지? 제가 x 빼기 a의 완전 제곱꼴로 돼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해를 갖도록이다 라고 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그림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그림 말고는 없지? 근데 애초에 이렇게 가도 돼. 판별식 0보다 작은 걸 부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애초에 구해도 상관없어요. 맞지? 그럼 이번에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 판별식 자 바로 갑시다. 짝수 공식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하고 크다니까 두근 바깥이지. 두근이 6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6 이상이고 자연수 최소값은 2번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도 일단 빠르게 갈게요. 자, 미정계수가 여러 개 섞여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 하지만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뭐 이렇게 해보자. 0보다 작은 게 없는 걸 원하잖아. 맞지? 그럼 뭐야?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판별식이 얘기 알겠나? 그래서 인수분해 시도를 안 할 거야. 그치?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조심해야 돼. 함수값이 크다는 판별식이랑 상관없어요. 맞지? 그러면 이제 판별식 중에서도 얘는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 꿀팁이야. 짝수 공식 쓰는데 요게 2가 아니라 4 또는 6으로 묶여져 있잖아? 2 빼고 미리 뿌려야 돼. 알았지? 그러면 앞에 제곱 2의 곱에 2배 뒤에 제곱에 자, 저 A가 1이기 때문에 저 C에 해당하는 애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하고 작다니까 두근 사이 마사 이상 7 이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상 이하니까 빼고 1 더한 5번. 알겠니? 목이 새끼 그냥.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하지? 그럼 아래 다 때려 박혀야 된다는 거야. 맞지? 뭐다? 이 그림 말고는 없지? 그러면 아래로 위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지? 얘는 뭐 간직한 채로 바로 갑시다.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a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4a가 0보다 작다지?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16이 0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하고 크다니까 두근 바깥. a는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a는 8 초과가 되겠죠. 맞지? 근데 a가 0보다 작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얘는 나가리. 그러면 사실상 얘만 생존하여 정수의 최대값은 3번이 된다는 거야. 왜 이건 반대로 안 해요? 이건 왜 반대로 안 했냐면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는 게 애초에 요건이었고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림을 내가 그렸기 때문이야. 저기서 원하는 건 위에 붙어 있거나 위에 존재하는 걸 원하는데 근데 그걸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위에 안 있는 그림을 부정의 조건이 아닌 애초에 원하는 조건을 그렸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91번 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보면서 관찰하면서 갈게. 해가 하나다라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일 수 있는 그림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야. 양수 n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그러면 항상 아래에 있는데 붙어 있어도 돼. 맞지? 근데 이게 항상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다라는 거에서 너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고려해줘야 돼.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겠지? 맞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미 바로 적용해야 안 되겠나? 그 상태에서 판별식 가면 4 빼기 12 더하기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는 4 이하지? 근데 b는 4 이하인데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잖아. 여기는 a를 더하고 여기는 a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였어. 오케이? 그러면 이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야, 했던 거에 반도 안 남았다. 지금 이거 하는데 15분 걸렸어요. 15분. 자, 봐라. 얘들아, 쌤이 딱 말할게.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이차함수의 최대체소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그냥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이때만 되면 돼요라고 나오는 2차 부등식은 이차함수의 최대체소입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 뭐야? 자, 2x 제곱에 더하기 4x k-2라는 식이 자, 마이너스 2와 2라는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판별식이 근데 얘는 애초에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쌤이 그려볼 건데 그리기 위해서는 쟤를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쌤이 표준화하는 거 잘 봐. 엄청 빨라요. 2a분의 b를 기억하세요. 쌤이 말했지? x제곱의 개수를 항상 a, x의 개수를 b라고 하면 이 식의 2a분의 b는 1 아이가? 맞지? 그럼 쌤이 말한 이 플러스 1이 완전제곱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x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만든 이 식 있잖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2개의 항을 만들어내는 완전제곱식이란 거야. 저거 목이 어떡하지 저거? 진짜 지금 모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거슬리지? 쌤이 어렸을 때 그 형이랑 같이 같은 방 썼거든. 모기 들어올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 일단 이불 끝까지 덮어. 숨 참아. 그러면 싹 내밀어. 모기가 형 피 먹고 있어. 그럼 다시 내리면 돼. 근데 이건 어떡하지? 네, 저희가 이제 이분까지 그럼 여기 달라붙지. 그럼 그걸 이렇게? 네. 안 돼. 나 분필가루 싫어해. 선생님들 분필가루 싫어해. 개 싫어해. 피 좀 줘 그냥. 줄 건 줘. 무서워. 왜? 자 봐라. 그러면 이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놈과 이 놈을 만드는데 상수항인 이는 필요 없잖아. 이가 근데 만들어지지. 이를 빼줘야 돼. 그래서 k-4야. 쌤은 이렇게 말해.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단어는 혹은 너희들이 어떤 수학을 하잖아. 그럼 의도치 않은 게 그려지잖아. 의도치 않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만들고 더 나은 걸 제거하면 돼. 그러면 얘를 그리면 내가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블록한 놈 아이가? 그 다음에 범위 제한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열애되어 있지. 자 얘가 자 얘들아 장담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이 제한된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맞나 아이가? 근데 예를 들어 0보다 뭐가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면 최소값이 걔보다 크면 돼. 그게 제한된 범위의 상상 성립할 조건이고 그래서 쌤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애가 얘야 얘가. 맞지? 2를 집어넣었을 때 k 더하기 14가 뭐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알았니? 그럼 요 땡겨서 최대값인데 여기 2를 집어넣으면 k 더하기 14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k는 마이너스 14이야. 답은 3번. 쌤 목이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 한놈 새끼 때문에 지금 나도 거슬리네. 오. 오. 이 새끼 내 손발에 맞았는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쌤 여기 있어요. 됐다. 저걸로 살면 인정. 모기를 잡기 힘들 때는 일단 쳐. 내가 이제 저기 어디 구석에 박혀고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마무리하면 돼 그냥. 나도 솔직히 모기로 손을 잡기 싫어. 일단 후려 갈겨. 저기서 빈사 상태로 있는 거 마무리하면 돼. 자 가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자 일단 얘는 4이고 바깥일 거야. 실근이 존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맞지? 그래도 일단 결과가 나타나잖아. 그럼 어디가 구현이 된다는 거고 실근이 있다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얘는 4이고 얘는 바깥인데 공통의 영역이 이렇게 됐어.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려면 자 얘는 바깥이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바깥의 출자이겠나 얘가. 맞지? 그러면 저 밑에 식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근으로 간다? 2를 근으로 간다는 거야. 맞지? 4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 친구는 뭐다? 이렇게 가서 어딘가 내려간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저 위의 식은 5를 밑에 식은 2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편린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 그 편린으로 충분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야? 남은 한글이 더 이상 공통인글이 나타나면 안 되지. 얘가 내리고 그 뒤에서 다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알았지?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상문제였을 건데 그렇게 나왔어도 우린 맞출 수 있어요. 맞지? 근데 이 문제는 뭐 심플하게 저 위에 첫 번째 식에 5를 대입하면은 x 25 30 더하기 a가 0이니까 일단 a는 5가 나오지. 밑에 식에 2를 집어넣으면 4 2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2가 나와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쌤 생각에 밑에 게 좀 더 고난이도가 아닐까 싶은데 똑같습니다 그냥. 알았지? 아까는 그래프적으로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표현을 했다면 얘는 수직선에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되기 위한이라는 거야. 맞지? 크게 보면 같은 계열이라는 거야. 자, 지금 또 봅시다. 해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일단 저 친구는 상수 A가 근데 양의 상수지. 그러면 이 친구는 0과 2a를 근으로 갔는데 원래라면 이게 골치 아파요. 왜? 두 분 사이인데 0초가 2a 미만인지 2a초가 0 미만인지 나눠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0초가 그 다음에 2a 미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야? -a와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바깥인데 -2와 a인데 -2가 더 작은 거 확정이지. a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 a라고 적었네.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지. 그럼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4개의 대수관계가 다 뚜렷해. 맞지? 원래는 안 뚜렷하게 그려질 건데 그래도 일단 가보자. 0초가 2a 미만 그 다음에 -2 미만 a 초가 그러면 얘가 뭐다? a고 2a라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2b가 b제곱 -24라는 거지. 맞지? 이 그림 자체가 1번이고 2b는 b제곱 -24며 b제곱 -2b -24는 0인데 b는 6 또는 -4가 나오는데 근데 a와 b가 똑같기 때문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b도 양수. 둘의 합은 10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 이해된 사람? 필기 시간. 자 다시 걷게. 된 사람이 아 이해 안 된 사람. 뭐 자랑이요? 됐습니다. 그렇지. 필기 안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돼. 일단 될 때까지 계속 그 8시 반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빠르거나 이러면 말해줘. 네,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만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시어러. 할 건 하고 해야죠. 아니 선생님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금방 하잖아. 아니 이거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쌤. 또 경우에서 나오면서 또 이거는 1시간 만에 다 끝내지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깔깔깔하면서 막 이거 다 풀어 이러면서 막 이거 어떻게 경우에서 구해. 그래 이거 더해 빼 구해 곱해 그래 끝 이러면서 막 경우에서 전문가기네. 자 100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5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에 활용하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친구죠.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둘 다 미정계수가 있으면 힘들겠지만 하나밖에 없네. 위에 친구가 -1초가 8 미만이란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과 a의 바깥인데 다행히도 a가 1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위에 밑에 친구는 x는 1 이하 또는 x는 a 이상이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게 뚜렷해. 자 근데 자 여기서 1 하나만 나오지. 여기서 정수 맞지? 그러면 내가 a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 겹치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 4개가 나와야 돼. 맞나 얘가? 자 그러면 주어진 영역에서 정수가 4개가 나와야 되지. 7, 6, 5, 4 아이가? 맞지? 그러면 a가
4와 3 사이여야 합니다. 3개 나와야 돼. 여기서 1, 0 두 개네. 하하. 한 칸 땡겨. 4하고 5가 나와야 되겠지. 맞지? 왜냐면 여기서 0하고 1이 아닌데? 맞나? 그래. 그러면 잘 봐. 여기 등호가 붙었지. 내가 얘를 5 이상이라고 읽어도 문제없지. 왜냐면 5는 필요하니까. 4는 오히려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얘가 4가 돼서 4 이상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등호가 0이만 붙기 때문에 정수 A는 5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지? 등호의 판단은 상황에 맞게 내가 그게 필요한 상황인데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맞지? 필요 없는 상황인데 돼도 상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 정해진 건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알았지? 102번. 자, 일단 위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마이너스 3 미만, 마이너스 3과 2 미만이라고 할 수 있죠. 맞지? 자, 근데 밑에 친구는 일단 절대값 작다니까 사이지. 맞지? 그러면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가 되고 x가 1 빼기 k 이상 1 더하기 k 이상이지. 근데 이거 우리 실력에서 했던 비슷한 문제인데 얘가 4인데 1을 기점으로 k만큼 오른쪽 k만큼 왼쪽으로 와서 이게 영역이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완전히 생 무가 아니라 1을 기점으로 한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형성하고 근데 뭘 그린다? 1을 그린다는 거야. 오케이? 1을 그릴 건데 근데 왜냐면 여기서 내가 얘가 사이 영역이 형성이 될 건데 1을 기점으로 플러스 k, 마이너스 k로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1을 빼는 거 아니에요? 1 기준으로 k 빼고 k 한 거지. x 플러스 1에서 x. 뭐야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쌤이 숫자 잘못 적는다니까 가끔. 방법은 안 틀려. 근데 1이라고 적었는데 마이너스 1이 적혀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에 더 가깝겠네. 조금. 그치? 차이는 2고 얘는 차이는 3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3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얘 끝까지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마이너스는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렇게 대칭성 띄고 있는 애 내가 뭐라고 했어? 한쪽만 고려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요로 갈까? 그냥 0 등장하면 되는 거 아이가? 0 등장하면 마이너스 2 자동으로 등장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런 대칭성은 한쪽만 보면 돼. 쌤 믿어. 쌤 믿고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서술에서 안 까져. 알았지? 그러면 얘가 일단 0까지 필요하고 그러면 k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이 0과 1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이하로고 읽히지? 맞지? 자, 그러면 봐봐. 난 0이 필요하지? 0 이하라고 해도 상관없지? 1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기서도 두 개가 나타나서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정수가 4개라고 했잖아? 그 이 문제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1이 돼도 되는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 얘가 1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하나 늘어나잖아. 근데 얘가 거기서 한 칸 더 가면 반대쪽이 마이너스 3이 돼버려. 근데 얘는 포함이 안 되지. 그래서 5개가 아니라 4개가 돼서 성립하는 거야. 이 문제는 4개만으로도 바뀌어도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알았니? 반대쪽에 한 개가 없다는 판단 하에는 요 반대쪽을 안 봐도 돼. 맞지? 그러면 한 개가 좀 더 가까운 이쪽으로 보는 게 솔직히 좀 더 낫긴 하죠. 알았지? 그러면 이걸 풀면 일단은 등호가 여기에는 0 이상이라고 이하라고 불러도 되지만 1 이하라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K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알았지? 그냥 다시 들으세요. 무조건 나와요. 알았지? 자, 일단 무난하게 푸는 1번, 2번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맞지?
근데 혹시 안 무난한데라고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 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플러스 k 마이너스 k라는 거. 그럼 일단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부터 했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에 더 가깝고 2에 더 멀잖아. 그럼 좀 더 가깝게 표현해.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형성하든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가지. 그럼 양쪽으로 한쪽으로 하나만 나오면 돼. 원래는 사이가 좁은 요걸로 봐야 돼. 그래야 그 아까 생기는 그 변수를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어. 맞지? 근데 이제 요걸로 봤지? 왜냐면 요거를 마이너스 2로 해봤자 변수적인 요소는 없으니까. 알았지? 그러면 요쪽은 k 빼기 1을 차례지? k 빼기 1이 0과 1 사이인데 이거 이하지? 0 이하라고 읽어도 상관없지? 왜냐면 0은 필요하니까. 1은 있으면 안 되니까 1 이하라고 읽으면 안 되지. 이렇게 답이 되고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끝이 난다는 거야. 왜 0과 1 사이에요? 왜 0과 1 사이가 되냐면 자 일단 요 범위가 이렇게 딱 왔잖아. 근데 정수가 3개야 돼. 마이너스 1이 등장하고 얘가 이 거울꼴이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면 여기서 하나 나와. 그럼 하나만 나오면 돼. 그러면 하나가 바로 뭐겠어?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은 0 아니겠... 뭐야 0이네. 맞지? 뭐야 잘못 풀었다. 쉣! 아이씨 그러면 봐봐 미안해 이 마이너스 1 다음에 점수가 0이지. 그럼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되겠는데? 아니다 맞네 0이 여기 범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0만 있어야 되잖아.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0과 1 사이 맞지? 왜냐면 이쪽으로 나가서 다음 타자가 0이니까 그럼 0과 1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죠. 103번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하네. 맞지? 자 일단 이 친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지? 그죠잉? 자 그 다음에 밑에 친구는 i고야 인수분해가 되네. 맞지? 그러면 얘가 원래는 근데 여기서 k가 자연수라고 안 나오면 난이도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4k가 마이너스 k보다 클 때와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근의 바깥이니까 x는 마이너스 k 미만 또는 4k 초까지 이게 하나도 안 겹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쌤이 자 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6 이상 4 이하라는 친구랑 저 바깥이 안 겹치려면 이거 말고는 없어. 맞나 아이가? 그치? 이래 안 겹쳐. 그럼 등호의 유무를 조사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공통의가 없는 걸 원하지. 근데 비어있고 차있기 때문에 같아져도 공통으로는 형성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알겠나? 근데 그 둘을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K는 6 이상 그리고 K는 1 이상을 만족하는 1 이상 맞나? 이상한데 해가 존재하도록이네. 아에라이. 괜찮아 이거 부정하면 돼. 나 해가 없는 거고 했잖아. 부정하면 돼. 개꿀. 그럼 K는 6 이상인데 이걸 부정해버리니까 K는 6 미만. 맞지? 그러면 자연수 개수 2번. 근데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하면은 근데 선택해도 돼. 아마 쌤은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알았어도 아마 안 존재한 걸 구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겹치는 건 있잖아. 이거 또는 이거거든. 한쪽만 해가 있으면 되잖아. 또는보단 연립이 쉬워요. 맞지? 만약에 이 문제를 쌤이 제대로 해석을 했었어도 해가 없는 조건을 구했을 거야. 그리고 부정을 했을 거야. 맞지? 요거 구하면 해가 없는 조건, 그걸 부정하면 해가 있는 조건.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화이트. 잘못 적을 수도 있지. 근데 위에 거저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나 부정하면 돼요. 그래서 3번. 왜냐면 이거 연립함 이거잖아. 맞지? 그 연립의 결과를 부정한 것이. 왜냐면 잡아먹잖아. 더 까다로운 놈이. 부등식에서만 일어나는 좀 까탈스러운 일이죠. 서술형 4번 해주면 되지 현유야. 아직 안 고쳤어.
그러니까 지금 서술형 내 기억엔 질문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한데. 그래도 안전방으로 듣고 나서 한번 수술해보는 건 어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서술형 4번 추가할게. 대기 번호 번 네. 그 다음에 쌤이 나중에 올리더라도 이렇게 번호가 집중돼 있거든. 파일만 보고도 아마 풀이를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혹은 내가 작년에 이걸로 수업 똑같이 했거든. 쌤이 작년에도 이제 올림포스 유형별을 쓰는 그게 있어. 만약에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원 범위 바뀌거나 막 그래. 그럼 요청해. 풀이 다 적혀있는 거 보내줄 수 있어. 작년이나 쌤이나 지금 풀이 적는 방법은 똑같아.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죠. 다음 가볼게. 뭐야 서술형 아니네. 아이. 자 바로 가볼까? 활용이네. 백신인디? 근데 그거 아나. 원래 고등부 1시간 반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고. 하고 싶은 말 좀 참을게요. 안 참아도 돼. 네, 진짜요? 해. 야발 왜 그래요 뭐 이런 거. 아니. 짜갈.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에요. 뻑큐라고? 아니요. 말 그렇게 해.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 직사각형을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의 최대와 제소를 구하고 더 큰 면이다 라고 되어 있네. 둘레 길이는 4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에 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냥 B는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맞지? 넓이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0A가 64 이상 96 이하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A가 B보다 크지. 맞지? 그럼 깍두기로 뭐가 있어야 돼? A가 20-A보다 크다. A는 10보다 크다라는 게 깍두기로 있어야 돼. 0번이야 이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젠 또 뭐야? 직사각형의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걸 풀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4. 4 이상 16 이하니까 얘랑 연립하면 10초가 16 이하이겠나?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로 가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9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A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와 플러스 4겠네. 마이너스 4 이상 24 이하인데 그냥 10초가 24 이하네. 그래. 하하. 자, 바깥.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그냥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A는 24 이상이다가 되겠지. 맞지? 뭐야? 이거 뭐 이상한데? 10이랑 8이랑 뭐 잘못했나? 넘기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잠시만 검사 한번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96! 이 새끼 이거! 쏘리. 그러면 마이너스 4 10이랑 8이겠네. 맞지? A는 8 미만 또는 A는 12초가지. 10초가 연립이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두 개 연립하면 12초가 16 이하. 자연수 깔깔깔. 등호를 여기 붙여야 되네. 맞지? 그러면 최소 12 최대 16 더하면 28. 따라 적는 거 좀 잘 봐주십시오. 갑자기 2가 적혀있는데 다음 줄이 4가 적혀있을 수 있어. 다행히도 이제 기말고사는 학교별로 전부 다 똑같더라고. 시험 기간이. 자, 다음 둔각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부터 돼야 돼? 삼각형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맞지? 삼각형을 만든 채로 둔각삼각형이 돼야 돼요. 쌤이 지금 적는 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빗변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돼요. 알았지? 왜 직각삼각형이 예를대로 이 생각이면 근데 둔각이면 이게 늘어나니까 빗변이 더 길어질 거 아니야. 제곱의 합이 더 커진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는 크다 3.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어서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a 마구 풀 3이기 때문에 마 3초가 9 미만이 되겠지?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하면 3초가 9 미만. 그치? 그러면 초가 미만이니까 뺀 다음에 1을 더 뺀 3번이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자, 다시 가볼까? 일단 봐봐. 식의 탄생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니? 아니면 밑에 푸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니? 아니 저 3에 저 다 했거든요. 왜 5가 돼야 돼요? 이 개수가? 없었지? 수예요? 개수. 아, 최대값 뭐 이런 거 이해해서? 네. 최소값? 2번 나왔겠다. 다음 가볼게. 서술은 4번. 정수 개수가 2개라고 하네. 자, 2 이상 6 이하죠.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얘가 0 또는 a를 근으로 갔는데 실수 a는 몰라. 그치? 근데 a초가 0 미만이었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됐겠지. 왜가 없잖아. 무조건 자연 공통해가 존재하려면 이걸 수밖에 없어. 맞지? 만약에 a초가 0 미만이었으면 제가 밑에 음수에서 놀았을 텐데 공통의 무언가 형성이 되겠어? 제가 양수밖에 없는데. 그럼 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2 이상 6 이하이기 때문에 자 0초가 근데 해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떨고 어디? 근데 정수가 2개여야 되지. 2와 3 알겠나? 3에서 끝나야 되지. 그래서 저 A가 3과 4 사이여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쟤는 미만이지. 내가 이 범위를 3 미만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네, 근데 크다는데 사이. 바깥이네. 이 사람 어떡해. 나 진짜. 집중 테스트. 그러면 얘는 0초 0 미만 A초가도 되고 그 다음에 0초가 A 미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0초가로 가버리면 공통해가 5개가 돼버리지. 맞지? 그러면 요걸로 당첨이고요. 요걸로 보내? 그러면 6, 5니까 맞지? 5와 4 사이여야 되겠네. 맞지? 바꿔봅시다. 자, 내가 4초가라고 읽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4가 필요 없는데 초가잖아. 못 들어와. 근데 5초가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4 이상 5 미만이 된다.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그렇지. 넘겨야지. 2번. 오직 한 쌍의 해를 간다네. 맞지? 선생님 왜 실시간요? 그거 없어. 왜 없어요? 원래 없어 그거. 아니 저희 있었어요. 아니 없다니까? 아니 저희 원래 실시간 거의 30분이었어요. 허이 개소리 하고 있네. 없어 그런 거. 자 일단 이 식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대칭식이 아닌 이상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y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첫 번째 식의 결론은 y는 2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알겠나? 맞지? 그러면 두 가지 계열로 문제가 나뉘는 거야. 그치? y는 2x를 아래식에 적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k 다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이 k다가 오직 한 쌍의 해만을 갖는데 이게 뭔 소리냐? 맞지? 그럼 뭐밖에 없어? 얘가 판별식이 0, D1, D2라고 하면 D1이 0이면서 D2가 0보다 작거나 D2가 D1이 0보다 작으면서 D2가 0이거나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 D1이 0인 거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6 마이너스 k인데 근데 뭐 D2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때 k 집어넣어가지고 얘 근 없네?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일단 넘겨볼게. 근데 쌤이 처음에 왜 안 넘겼는지 아나? 혹시나 그려서 풀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그려가지고 y 는 k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
근데 그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근데 그렇게 안 할래. y가 마이너스 x인데 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2x인데? 안 보여? 이 안 보여? 있네 여기. 있네. 뭐만 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려면 6-k가 4여야 되니까 k는 2가 되겠지? k 2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 k가 2면 밑에 식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이거 판별식 택도 없지? 맞지? 맞네? 뭐 조사할 필요 있어? k 2 확정이요. 맞지? 그러면 k 2 확정이면 이때는 x는 2지. 그때 y는 2x니까 y는 4 알겠나?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애초에 여기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었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잠시만. 그때 x가 2, y는 2x니까 y는 4.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6. 답은 3번. D1이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한 쌍의 애가 나타나려면 얘가 판별식이 0이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또는 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서 얘가 판별식이 0이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D1,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했거든. 쌤이 지금 보니까 D1이나 D2나 똑같은 K라는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거야. 맞지? 부등식보다는 등식이 안 쉽겠어? 그래서 D1이 0이다라는 걸 주목을 했고 D1이 0이기 위해서는 근데 판별식 쓸 것도 없이 얘가 4여야 되잖아. 맞지? 중근을 가지려면 K는 2여야 되겠지? K2를 바로 밑에 식에 적용해 봤더니 허근이 나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는데 내가 굳이 더 해야 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일단 쟤는 왜 중근이고 쟤는 왜 허근이에요? 왜냐면 2차 식인데 그 둘이 합쳐서 뭐야? 오직 한 쌍의 애가 나타나려면 맞지? 최대 4개까지 나타날 수 있잖아. 중근, 허근, 중근 말고는 없어. 이것 말고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야. 6-k는 4가 오르네. 6-k가 4가 되려면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데 근데 판별식으로 가기에는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데 그럼 이거 4면 되잖아. 맞지? 판별식 0이라는 말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거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4x 꼴인 애들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플러스 4라는 상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맞지? 이게 풀이를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접목하면 막 5초든 10초든 줄일 수가 있어요. 쌤은 판별 시간을 줄인 거야. 맞지? 그걸 보여준 거야. 예를 들어 6x인데 근데 그걸 판별식으로 꼭 써야 돼? 구면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맞지? 근데 D2를 가기보다는 D1과 D2를 이루고 있는 핵심 미정계수가 똑같은 K야. D1에서 K가 특정되고 그러면 그때 K를 D2에 적용했을 때는 이거 굳이 안 해도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안 보입니까? 맞지? 그럼 내가 굳이 이 문제를 더 진행해야 될까? 아니야. 그러면 K는 1로 확정 났지? 그때 X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X 빼기 2의 제곱일 거니까 X는 2겠지. 존재 조건이 Y는 2X지.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다 튀어나온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곱하기 2가 돼서 3번이 된다. 왜 2번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아예 안 할 거야. 뭐 보여줘? 여기서 나왔는데 모두라고 안 구했기 때문에 뭐 오류 발생하겠지 이거. 보여줄게. 자 봐봐. 일단 얘가 판별식 0 나오려면 6-k는 1이어야 되니까 k는 5지. k5를 여기다 적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판별식 0보다 커요. 그 글이 3개가 나와요. 모습. 오케이?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정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정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난 애초에 그 메인 번호가 아니라 그 사이로 나누는 걸 이렇게 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반쪽짜리 가로로. 맞지? 간 거야 그냥. 맞지? 거기서 뭐 결론 또 넘어가면 2번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3, 4번 빨리 다시 해보자. 자 2차식인데 자 2차식인데 0과 2가 같다라는 말은 0과 2가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럼 0과 2의 정중앙의 수 평균은 뭐야? 1이지? fx는 1을 축으로 갖는다는 말이야. 얘도 똑같아. 얘 평균이 뭐야? 1이지.
gx도 1을 축으로 간단 말이니까.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2 또는 1이라고 나와 있어서 쌤이 이렇게 세운 거야. 됐어?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못한다. 중학교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요 해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fx 빼기 gx잖아. 이게 결국 넘기면 fx 빼기 gx 한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마이너스 2 또는 4를 근으로 간다. 아래로 불러갔는데 작다인데 사이가 났다? 마이너스 2 또는 4가 얘 두분이란 거야. 그러면 두분의 곱과 실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는 두분의 곱을 매칭하면 일단 a 빼기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지. 맞지? 근데 요거 보여? 여기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5가 나와서 a, b 나와서 fx가 물리적으로 정의가 돼서 끝이란 거야. 오케이? 실력이란 문제도 요거 축만 알면 문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상이라고 조절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풀어드릴게요. 알았지?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밑에죠. 무조건 나오는 고난도 문제. 순환맛으로 나오는 게 아까 그 마이너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였고 이건 약간 독한 맛? 근데 비슷해. 똑같이 풀어. 똑같이 푼다니까? 봐. 일단 똑같이 그럼 풀어. 바깥이잖아. 그러면 n초가 또는 마이너스 m 미만이니까 이렇게 안 적히겠나? 근데 얘를 어떻게 읽어? 2에서 2분의 만큼 더한 거 2에서 2분의 만큼 뺀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까 사이였는데 여기는 바깥이지.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게 최고난도 이게 고난도 문제가 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가 좀 지우고 쌤이 다시 보여줄게. 잘 보세요. 자, 일단 마이너스 4 이상 12 이하부터 쌤이 그려볼게. 넉넉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는 뭐 마이너스 4에 더 가깝게 있고 여긴 6이고 여긴 간격이 10이지 4만큼 차이나? 맞지? 착 뻗어나가서 3개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천하냐면 바깥일 때는 그때는 이걸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여기다 붙여봐. 알았지? 그리고 서서히 좁혀가는데 그 차이가 뭐야? 4만큼 차이가 나지. 여기서 정수 4개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어차피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어. 다시 이 간격이 4만큼 차이 나지. 내가 여기 기준으로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 하고 퍼져나갈 거 아니야. 맞지? 더 까다로운 애를 너 아까는 사이일 때는 가까이 있는 애가 더 까다로웠잖아. 바깥일 때는 더 멀은 애가 더 까다로운 애야. 알았지? 여기로 붙인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좁힐수록 정수가 1개, 2개, 3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여기 4개 차이 나지. 여기 4개가 나타나고 5개째부터 저기서 어차피 하나 나타나. 그걸 알면 이 문제는 이것만 조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럼 문제 끝났어. 내가 요렇게 2 더하기 2분의 n 여기서 어차피 3개 나오고 끝이야. 그럼 12, 11, 10 9와 10 사이. 맞지? 자, 초가기 때문에 9초가라고 읽어도 상관없지. 그래서 9에는 동호가 붙지만 10초가는 곤란이지. 왜냐면 난 12 필요해. 맞지? 그러면 식을 풀면 되는데 이거 되게 29가 생겼네. 저로 구분해 주시고 일단 2를 곱하면 18 4 더하기 n 20 그 다음에 4를 빼면 14 이상 그 다음에 24 미만. 맞지? 그러면 14 뭐야 이거 그때랑 답이 많이 다른데? 16이요. 허허허 14, 15 나와서 다음은 29가 되는 거야. 물만 마시고 오십시다. 2분. 물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쌤 핸드폰. 어차피 2분밖에 안 되는데 뭐 핸드폰에서 뭐 하겠어. 난 해야지. 쌤 목이 또 들어왔어요. 또 잡아주세요.
무릎 실해. 너 현주 뒤로 가? 이리 와. 여기로 와. 현주 들어가. 너 칙칙해요. 현주가? 아니. 그거 아니라고. 아니 구성이 칙칙해서 가면 공부가 안 돼요. 여기서 공부.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토요일 날 쌤이 설명했던 부등식 개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일 거거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인 거를 들으면 아는데 초창기 쌤한테 들으면 이게 얘기가 좀 설명 방법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뭔가 왜 이렇게 숭숭 넘어가지라고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거거든. 그런 걸 이해를 하려면 쌤 사전 설명이 좀 듣기는 필요하긴 해. 그러면 이제 목요일 8시 반에 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를 해줄 거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금요일에 영상도 보고 그것도 한번 다시 들으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네. 알았지? 왜냐면 8시 반에 하면은 그때 여러 가지 방정식을 못 들은 친구들 오면 쌤이 솔직히 여러 가지 방정식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토요일에 영상이 있을 거야. 톡방에.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게 추천할게. 왜냐면 얘들아 결석은 할 수 있어. 맞지? 왜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결석을 했으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 쌤이 말하는 첫 번째 후폭풍은 영상 보는 거야. 영상 보고 때려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도 봐야 손해를 그래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야. 손해 보는 거 니들이야. 알겠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에 제 요청이 왔는데 봐봐. 오직 한 쌍의를 갖는다라고 했지.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었을 때는 대칭식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2차식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그 인수분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x를 내가 아래식에 대입하면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2차 방정식은 최대 두 쌍의 해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쌍에서 최대 4쌍의 해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대? 한 쌍의 해만 나타난대.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가 고장난 거야. 뭐다? 한 변씩 영가 작고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 이것 말고는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중근을 갖는 게 위에 놈인지 아래 놈인지 몰라. 맞지? 그리고 이 문제가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하는 이유는 판별식 D1과 판별식 D2가 같은 미정계수 K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있잖아. 쌤은 일단 물론 판별식인데 지금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단어를 하더라도 부등식보단 등식이지. 그래갖고 D1이 0일 때 D2가 0보다 작을까라는 걸로 가는 거야.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맞지? 왜냐면 D1이 0보다 작고 D2가 0보다 D1이 0이고 D2가 0보다 작다 연립하는 건 맞아. 근데 D1이 정의가 되면 K가 정의가 되고 D2를 그냥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쌤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야. D1이 0일 때 D2가 0보다 작나? 로 본 거야. 그럼 일단 D1이 0인 걸로 간 거지. 근데 판별식 가기보다는 그냥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이거 4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x제곱부터 마이너스 4x로 시작하는 애가 완전 제곱식이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k는 2지? k가 2일 때 d2를 조사해 봤는데 d2 조사할 것도 없이 아래식 1이 돼. 또 판별식 1 빼기 4 0보다 작지? 됐네. 모든 k 아닌 걸 확인했어. 그럼 k는 2겠지. k가 2일 때 그때의 그 x, y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k가 2면 얘가 어차피 x 빼기 2의 완전 제곱 아닐까? x는 2겠지? 존재 조건이 y는 2x잖아. y는 4인 거야. 맞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배이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모르거나 이해 안 될 때는 넘어가서 니들 손해야. 맞지? 무조건 집어. 알겠니? 쌤, 네. T1이 0이고 T2가 0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프가 아니죠. 그래프 하나도 안 나왔죠. 일단은 최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2차 방정식 2개가 나왔는데 글이 하나만 나와야 돼. 맞지? 그럼 뭐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커야 돼? 아니지. 뭐야? 아니면 둘 다 중근인데 똑같은 글이 나올 수는 있지. 택 좀 줘. x 계속 다르죠. 두 개 다 실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4개가 나오겠지.
두 개, 하나는 세 개. 실근이고 하나는 중근이고. 그러면 하나는 실근이면 두 개 나타날 거고요. 중근 하나 나타날 거고. 그럼 해가 세 쌍인데. 이거는 연립이 아니야. 또는이야. 알았니? 자, 경우의 수. 자, 핑이노트 펴볼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 일단 첫 번째 그냥 샌다. 노가다. 맞지?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순열. 그 다음에 선택하기, 뽑기죠. 조합.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될 경우의 수는 노가다입니다. 맞지? 그냥 세는 건데. 근데 그냥 세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센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결국 노가다잖아. 근데 쌤은 이렇게 말해. 노가다를 하더라도 내가 이 영역 분배는 하고 세자는 거야. 역할 분배를 하고 세자는 거야. 맞지? 그럼 이제 노가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지? 말 그대로 이거야.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개가 나왔어. 근데 내가 말 그대로 A와 B 중에 선택폭이 늘어난 거야 그냥. 또는이야. 그걸 상징하는 말이 또는이거든. 근데 어느 고등학교 시험에서 미쳤다고 A 또는 B 사건이라고 말하겠어. 맞지? 그러면 막 이런 거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의 눈을 던져. 맞지? 두 눈의 합이 짝수래. 그러면 2여도 되고 4여도 되고 6이어도 되고 8이어도 되고 12여도 되고 12여도 되지.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제일 많은 케이스는 뭐야? 일단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 짜는 거거든. 내가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된다. 맞지? 그러면 각각의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 전제 조건이 이래도 되고잖아.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합의 법칙인데 1번을 구하는 과정이 고배 법칙 또는 순열 조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경우의 수라고. 알았지?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 또는 이거나 근데 이렇게 착하게 안 줍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뭐냐면 두 사건이 이거를 전제하거나 서로 엮여있는 강제성이 있다는 거야. 묶여있는 개념이란 거야. 뭐 내가 예를 들어 줄을 세우는 건데 내가 첫 번째 줄에 너희들이 지금 뭐야? 8명이지? 8명을 줄을 세우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가 8명 올 수 있지? 근데 내가 첫 번째 줄을 세우고 계속 이어서 가지. 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다음은 7명, 6명, 5명, 4명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다? 고배 법칙, 곱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의 시나리오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첫 번째 줄을 A를 세운다, B를 세운다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전제 조건부터 다르잖아. 그냥 선택폭이 다른 거잖아. 뿌리부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 법칙이라는 거야. 해봐야 압니다. 결국에. 경우의 수는 결국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고 그 시나리오는 합의 법칙, 시나리오 내부에는 곱의 법칙으로 적용된 일들이 많을 거야. 오케이? 자, 수용도 들어봤니? 수용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손 모양이 쫙 뻗어나게 다 세는 걸 수용도라고 해요. 맞지? 그럼 수용도는 뭐냐? 주어진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적합한 구분법이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줄 세우는데 막 현주가 첫째 줄에는 첫째 줄 안 서고 싶은 사람 딱 들어. 둘째 줄도 막 졸라 많이 들었어. 셋째 줄도 막 졸라 많이 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그 새끼들 니를 원할 때까지 알아서 서봐라. 그럴 때 하는 게 수용도거든. 근데 수용도 중에 아마 이런 문제를 본 적 있을 거야. 만약에 본인이 이게 2회차라면 자 A, B, C, D 4명이 모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를 섞어서 다시 쓸 때 본인이 본인의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맞지? 이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 알았지? 말 그대로 교란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나? 꼭 예를 들어 문제가 A는 B 모자를, B는 C 모자를, C는 D 모자를, D는 A 모자를 쓰면 안 된대. 그것도 똑같은 교란순열이야. 교란순열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겹치지 않는 제약이 하나씩 있을 때를 교란순열이라고 해. 알았지? 교란순열을 일단 먼저 하는 법과 그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란순열은 일단 A, B, C, D를 할 거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B와 C와 D를 씌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자 이제 남은 건 A, C, D지. B는 A, C, D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A, B, C, D를 줬고 들어가. 알았지? 매 사건 신중하게 하는 거야. A, B, C, D 정도. 얘는 A, B 썼잖아. 그럼 남은 게 D, C잖아. C와 D잖아. 그럼 D, C 아니면 C, D 하는데 이거 안 되지? 맞지? 그 다음에 B, C 썼으니까 이제 뭐야? B, C 없고 A, D만 생각한 거야. 그럼 A, D, D, A. 근데 요거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D로 시작하면 B, D는 여기 썼잖아. A, C 나왔으니까 A, C 아니면 C, A 하는데 밑에도 안 되지? 맞지? 근데 교란순열은 모두가 공평하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이걸 하나,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9가지거든. 근데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를 외우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 소수령 나오면 어쨌건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결과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같니? 안 같지? 근데 교란순열은 너무 잘 알려져 있었고 교란순열이 이어진 사건의 합의 법칙의 하나의 일부로 적용하는 고난도로 나옵니다. 알았지? 교란순열이 많이 섞여 있어. 그럼 개꿀? 바로 뭐 4명이야? 그럼 바로 9개 잡고 들어가는 거야. 2명에 대한 교란순열은 하나, 3명에 대한 교란순열은 둘, 4명에 대한 교란순열은 9, 5명에 대한 교란순열은 44. 그나마 꿀팁을 주자면 근데 뭐 그냥 1, 2, 9, 44 외우시고요. 맞지? 근데 중요한 거 알려줄까? 밑에 거 더하고 위에 거 곱하면 다음 거라고. 밑에 거 더하고 위에 거 곱하면 다음 거라고. 하나도 안 신기하죠? 압니다. 이 교란순열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교란순열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이제 서로의 마니또를 하는 건데 현주는 효니랑 마니또 하기 싫대. 효니는 현유랑 하기 싫고 서로가 이제 뭐 겹치지 않게 한 명이 싫다고 말하잖아. 그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해. N명 있는데 전부 다 겹치지 않는 하나가 싫은 제약 상황이 있을 때는 교란순열이라고. 근데 얘는 지 거 싫은 거야. 근데 꼭 자기 걸 필요 없다니까. 겹치지 않는 하나의 제약이 모두가 있으면 교란순열이라고. 오케이? 근데 외부에 있으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런 걸 교란순열이라고 해. 자, 방정식의 해 구하기. 자, 너희들 자 이런 거 잘 봐. 내 장담하는데 해를 모두 구하시오라는 정신나무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맞지? 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영향력이 가장 큰 Z가 1일 때 2일 때로 나눠야 돼. Z가 1일 때는 이 문제는 뭐야? X 더하기 Y는 7이고 Z가 1일 때는 X 더하기 2Y는 3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쌤이 이렇게 구했지만 그런 거 아니야. 쌤 한 거 잘 봐. 자, 2Y가 근데 얘가 그냥 X지. 쉽게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Y가 정해지면 X는 다 대응 가능해. 맞아, 아니야? 그럼 Y가 1부터 3까지 되지. 맞지? 그럼 3개인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뭐야? 한 1000이야. 그것도 다 알거냐? 이제 1000이면 Y는 뭐야? 1부터 499까지 되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거 499상이야. 중요한 건 뭐야? 개수 세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2x 더하기 3y가 짝수잖아? 그럼 봐봐. 3y가 자 이거를 또 쌤이 볼게. 2x 더하기 3y가 40인 놈이 있어.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짝수 이거 짝수지. 3y가 짝수면 얘 무조건 대응 가능해. 맞지? 40을 3으로 나오면 나 몫이 13이지.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2, 4, 6, 8, 10, 12까지야. 맞지? 6개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해줄게. 중요한 건 개수 세는 거잖아. 자연수야. 그 y가 1부터 일단 13까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그에 따른 x도 자연수로 대응이 가능해야 되지. 잘 봐. 2x 때려주기도 짝수지. 40 때려주기도 짝수지.
짝수에 뭐 더해야 짝수야? 짝수 더해야 짝수지. 그 y가 짝수여야 돼. 그래서 1에서 13까지 중에 2의 배수에 해당하는 게 6개지. 6쌍인 거야. 구할 필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특수 케이스가 졸라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수학은 문제마다 의도가 있거든? 근데 그 의도대로 안 풀면 지옥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니? 이거 이렇게 풀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맞아. 알려줄게 그걸 다. 알았지? 근데 수용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수용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유감. 자,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했을 때 지수의 1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였던 거 기억나?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알아? 담비야, 그 원리가 뭔지 알아? 왜 1을 더하고 곱하는지 알려줄게. 약수는 있잖아, 말 그대로 패거리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 자, 예시로 한 거 너무 쉬우니까 쌤이 이렇게 말해볼게. 예를 들어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 곱하기 5의 2승이라는 놈이 있어. 맞지? 그럼 이런 부리가 있는데 너가 여기서 좀 놀러 가고 싶은 거야. 누구 데려가서. 그게 약수의 개수거든? 근데 2를 안 데려올 수도 있지. 1명, 2명, 3명 데려올 수 있지. 안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2에 대한 경우의 수는 4개지. 3에 대한 경우의 수는 5개고 5에 대한 경우의 수는 3개지. 근데 2한테 물어보고 3한테 물어보고 5한테 물어보는 하나의 사건이지. 고백 법칙인 거야.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 약수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어렵지? 쉽게 푸는 법 알려줄까? 3 미리 한 명 챙겨. 3 미리 한 명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 놓고 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돼. 25의 배수는 2명 미리 데려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끼케봐야 이게 다야. 너무 쉬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꿀. 자, 집을 방법과 금액의 수.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들아 잘 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약수의 수랑 똑같아. 100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럼 1을 더한 걸 곱하면 돼. 24개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니들이 100원을 내잖아? 50원짜리 2개를 내는 것과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걸 다르게 봐. 근데 보통 웬만한 문제는 영어는 제외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1을 빼줘야 돼. 웬만한 문제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들이 50원짜리 2개를 내는 거와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구분이 안 돼. 맞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10원짜리가 3개밖에 안 되니까 10원짜리로 인해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와 50원짜리 2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이가? 그러면 그냥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런 거야. 봐봐.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환전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 어떻게? 50원짜리를 싹 다 바꿔서 이 경우에 대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면 그러한 걱정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만약에 100원짜리가 2개야? 근데 이런 일이 있어. 50원짜리 2개니까 하나만 바꿔야지. 아니지. 다 바꿔야 돼. 중요한 건 100원짜리가 50원짜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하나라도 표현 가능하면 싹 바꿔야 돼. 그래놓고 요놈의 경우의 수 5, 4, 20 끝. 이해됐나요? 이해됐나? 지금 쌤이 말하는 게 경우의 수 단독으로 나오는 모든 케이스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있으면 어떡해요? 유감! 사실 아예 없진 않지만 대표적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색칠. 하하. 중학교 때 이게 참 좋았지. 왜? 자, 봐봐. 색깔이 5개가 있고 서로 겹쳐진 모서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똑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 그럼 내 A 처음에 칠할 수 있는 거 5개지. B 칠할 수 있는 거 4개지. C는 2개를 피해야 되니까 3개. D도 2개를 피해야 되니까 3개. E는 2개를 피해야 되니까 3개. 5, 4, 3, 3, 3 곱하면 됐지.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 애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구별을 하는 걸 내가 설명을 처음에 1, 2년을 설명을 해줬어. 근데 일단 이해를 잘 못하고요. 특징을 말해주거든. 근데 그 특징이 그림만 바뀌어도 이걸 못 알아봐요. 그냥 막 눈사파리 나오고 막 이런 거야 그냥. 맞지? 근데 심지어 구분하는 거 어차피 알려줘봤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스럽게 풀면 안 되는 것만 나와요. 방법 1이 중학교 때 푸는 쌤이 방금 보여준 방법이고 방법 2가 있거든. 근데 방법 1은 방법 2에 적용하면 망해. 방법 1은 1이든 2든 다 풀려. 그래서 난 2만 알려줄 거야. 그냥 무조건 2로 방법 2로만 푸세요. 오케이? 알고 보니까 방법 1이네. 쉣, 할 수 있는데 그래도 2로 하세요. 알았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쌍을 찾아. BD 맞지? C, BE 보이지? 그러면 이 중에서 그 B는 접합면이 2개고 C는 3개, D 3개, E 2개지. 접한 면의 합이 제일 많은 쌍을 찾으면 돼. 근데 BD와 C가 똑같으니까 난 그냥 B와 D로 할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접한 건 A지. 그럼 내가 이 문제는 B와 D가 같을 때와 B와 D가 다를 때로 할 거거든. 근데 쌤이 B, D 붙어 있는데 B 붙어 있는데 원래는 D 붙어야 돼. 왜? D가 또 접합면이 많잖아. 맞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해. 그럼 B와 D하고 일단 이 순서대로 할게. 그 다음에 접합면 제일 많은 순서가 A, C, E잖아. 접한 순서가 똑같은 애들은 그건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잘 봐. 일단 얘들아 쌤이 B 칠할 때는 B 말고는 아무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처음에 B는 5개지. 근데 B와 D가 똑같아야 되니까 D에 대한 경우의 수는 사실상 하나 말고는 없지. 그 다음에 A는 피해야 되는 건 2개지만 접한면은 2개지만 피해야 될 색은 같이. 하나의 색만 피하면 되니까 4개야. C는 접한면은 3개지만 종류는 2종류지. 2개만 피하면 돼. E도 마찬가지 2개만 피하면 되지. 자 밑에 갈게. 자 일단 B는 똑같이 5개인데 D는 B가 칠한 하나를 피해야 되지.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색이야. 그러면 A가 피해야 될 거는 2개, C가 피해야 될 거는 3개, E가 피해야 될 거는 2개. 근데 이것이 다른 시나리오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내부에서는 연속되게 일어나지. 고배 법칙의 결론을 합의 법칙으로 한 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습니다. B랑 D랑 다를 때 C가 왜 2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이미 B와 D와 A가 칠해졌지. 네. 근데 B와 D와 A가 색이 다 다르지. 네. 세 종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E는요? E는 접하면 2개잖아. 아 네. 2종류만 피하면 되지. 상황 보고 매번 판단하는 거야. 왜? 그림은 너무 다채로우니까. 맞지? 예시 많이 잘 박아놨습니다. 알았니? 뭐 이런 것도 잘 박아놨습니다. 숙제. 순열합까지는 풀어봅시다. 자, 유형 1부터 1번부터 순열이 근데 뭐야 너무 적은데? 나이스. 아이 뭐야? 아 순열까지 해야겠는데? 선생님 배틀 아? 뭐 하게 되지 그럼? 뭐 16번까지 풀고 헤헤 뭐 하고 놀 거야? 이거 있잖아요. 뭐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일단은 경우의 수가 16인데 일단 순열 개념 잠깐만 할게 그러면. 아니요 어디까지 해야 돼? 아니 선생님. 아 너무 적어 안돼 이거 공부 안돼. 근데 수능 아니 쌤 근데 그 저희 앞에 아 순열 NPR만 잠깐 할 거야. 아니 앞에 뒷수습 해야 될 거 없는 애들은. 아니 그거 있잖아요. 뒷수습 해야 될 애들은 내랑 8시 반에 오면 되고요. 아니 그 자 앞에 봐. 아니 쌤. 왜? 아 5분 남았는데. 너를 성적 올리고 싶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맛있다. 고통스럽지만 그나마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미래로 가야 되겠나? NPR만 할 거야 NPR만. 알았지? 자 순열은 순서 있는 나열인데 줄셈이 심화판을 보면 되거든. 자 일단 순열은 기준이 이거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리고 그 R명을 줄을 세우는 거야. 맞지? 그런 걸 NPR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았니? P라고 하면은 순열이라는 영어 뜻을 갖고 있는 따온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NPR이 성립되려면 N은 R 이상이어야 돼. 3명 중에 5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 순년에 대해서 5명을 줄 세우는 게 5, 4, 3, 1이지. 10명을 줄 세우는 걸 19, 87, 65, 4, 3, 1이라고 하기 싫은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숫자들이 그 다음 숫자를 계승하여 간다고 해서 일단 n 계승이라는 용어를 쓰고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읽는다는 거야. 팩토리얼이 사실상 거의 다 쓰이는 용어지. 너희들한테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n부터 1까지 감소되는 연속된 자연수의 곱이라는 뜻이야. 맞지? 근데 봐봐. 8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8, 7, 6, 5, 4 아이가. 맞지? 이게 우리가 NP3을 하면 일단 7, 6, 5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계속 해보니까 7 팩토리얼인데 어디 끊겨? 쏙 사라지지. 그게 둘의 뺀 팩토리얼만큼 뒤로 날리는 거야. 그렇게 관찰된 결과의 식인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이제 얘를 공식화할 건데 공식화한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졸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NP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말로 n 자리에다가 미정계수가 있는 건 상관없어. 예를 들어 xp3이잖아. x, x-1, x-2야. 근데 7px야. 그럼 못 세워. 식을 못 세워요. 맞지? 그럼 이걸로 가야 돼. 알겠니?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그냥 큰일 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알면 도움 돼. 요거까지는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쳐 아세요. 알았지? 모르면 안 돼. 알았지? 우패 가면 110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았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내가 n에서 r기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n 빼기 r 이 짓거리 한다니까? 이거 n 빼기 0부터 시작하지. 그럼 얘를 n 빼기 r 빼기 1까지 곱해야 되거든. 맞지? 내가 만약에 0부터 5까지 세면 6개잖아. 0부터 n까지 세려면 n개를 세려면 0부터 n-1개를 세야 되지. n-1 빼야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거 각기 이유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알려준 거야. 알았지? 이게 NPR이야. 그래서 숙제는 뭐 끽해봤자 뭐 좀 더 나갈 수밖에 없다. 뭐야 28번까지 줄 세우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거 할만할 겁니다. 막 어려워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부딪히고 어깨 좀 작살나고 오세요. 알았니? 어깨를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개념 확인도 해요. 앞에 거. 하세요. 조합은 하지 마시고요. 개념 확인은 뭐 이건 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꿀팁 알려줄게. 얘들아, 주사위 두 눈의 앞 7 하면 6개고 막 13 하면 막 11 하면은 막 2개고 이런 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있거든. 봐봐. 일단 주사위 두 눈의 합이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될 수 있잖아.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7, 5, 6, 그 다음에 5, 4, 3, 2, 1이야. 7까지는 그냥 1 빼면 개수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해서 13 되게. 그 다음에 차이가 1인 경우의 수는 10이고 차이가 2인 경우의 수는 8이야. 주사위 두 눈이. 쌤은 이거 18이라고 외워. 알았니? 이거 알면 도움 진짜 많이 돼. 주사위 두 눈의 합차 개 많이 물어봐요. 니들 알잖아. 주사위 두 눈의 합이 1이다. 어떻게 해가 아니라 그냥 10이요. 2면 8이요. 그래서 모아서 18이야 그냥. 알았니? 집에 와서 학원 쌤이 욕 졸라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